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예, 지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지금 탄핵 둘러싸고, 예, 어떤 상황을 말씀? 탄핵 둘렀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12월 3일 이후부터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예. 거고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 상황인데 뭔가 전국의 안정화 되기보다는 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좀 빨려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초래한 책임은 여의 큽니까, 야의 큽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엄을 했기 때문에 뭐 여당과 대통령실에 예.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야당 측에 또 그동안 정치가 대화 타협이 예. 실종돼 왔던 것, 뭐 정치권에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인정 안 하십니까?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특검을 통해서 예. 밝혀보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것만 가도 근데 봐도 내란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체포 지시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엄의 실행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경찰, 또 공수처, 검찰 등이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형사 소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은 탄핵 재판은 별도인 것이고요. 좀 응하셔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된다는 그래야겠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예. 수사는 수사고 예. 이 투 트랙이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어떤 정치적 확실성을 획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절차와 적법하게. 공정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오늘 그 한덕수 총리의 그 헌재 재판관들 말입니다. 임명. 예.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여야가 논쟁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몇이냐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땐 헌법재판관이 6명인 것이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와 관련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정파적으로 봤을 때 6명 중에 1명이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9명인 것이 좀 더 정파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명 중에 3명만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것이니까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로 여야가 6명 대 9명이 각각 유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2016년하고 논거가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로 보시는군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계엄이란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여당 의원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이란 절차에서 탄핵을 막고 있고 어떤 그 탄핵을 방해하고 이런 어떤 건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야당 의원들한테도 절차와 정당성을 좀 잘 갖추자고 했었는데 1차 탄핵 그 소추 안에서 보면 사실 그때는 그 외교 문제도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저는 탄핵 소추의 근거로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다 보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도 계엄이란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하지만 여야가 각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두고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사실 저희가 6인 체제에서 이 계엄 이전에 여당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야당한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야당이 어떤 협조를 잘 안 해주셨죠.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건 빼고 또 7건의 탄핵 소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당도 계속 탄핵을 해왔다 보니까 6인 체제가 이것을 지연한 전략을 쓰기에는 야당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임명을 잘 안 해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계엄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순간마저도 여야가 모두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 정쟁이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빨리 어떤 탄핵 절차가 결론이 나야 되고 그렇겠죠. 수사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될 것이고. 근데 과거에 야당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이런 논리 말고 여당으로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한 게 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저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과 다만 이것과 가지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국민 입장에서는 대화를 할 동안 기다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계속 끌고 1년 걸리면 무슨 1년 제가 동안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극단적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피의자 쪽에서는 끊임없이 끌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빨리 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그리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도 사실 지금 권한대행이 오늘도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화에서 여야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그러니까 오늘 야당 태도를 보면은 사실 오늘까지가 시한이다 이런 태도보다는 좀 여야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권한대행분들께서 모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의하고 논의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게 그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한다라는 것도 있고 오늘 국회를 뭐 저희는 어쨌든 국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그러니까 이게 앙금이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건 여야의 문제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에게 지금 과거에 당신들도 야당한테 과거에 당신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임명 못해. 우린 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 못해라는 자세는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못한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대화해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지금 이 절차를 계속 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미루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어떤 그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 그 85명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당 의원 중에. 다만 저는 뭐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정말 발생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하고 여당의 후보하고 붙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여당에 조금 더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논의 자체가 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좀 여야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쨌든 야당도 빠르게 탄핵 재판을 시도해가지고 야당이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는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빨리 인용을 받아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뭘 해주면 됩니까 야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야당이 뭘 해주면 받을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글쎄 뭐 그건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이해관계란 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면 야당도 여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해왔던 것 그리고 탄핵을 남발했던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께 그러니까 그 인정을 빼놓고 야당이 지금 뭘 해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사견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야당이 그런 먼저 본인들의 솔직한 사과와 인정이 있다면 저는 대화의 타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과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야당이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정도 사과는 아마 대화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만 한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사과의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해석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들은요. 지금 사과가 안 돼서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글쎄 뭐 제가 그 예. 원내 협상에 직접 올라간 사람이 아니어서 그 부분 실제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여야 간의 감정이 계속 앙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예. 다 내려놓고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가정하고 야당이 여기에 계속 정치 어떤 일정 스케줄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 내려놓고 하자는 어떤 그 추상적인 말씀 말고 예. 야당이 이걸 양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야당은 뭐냐면 예. 야당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건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예. 오늘 사실 저는 뭐 이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 보고안을 보면서 왔어요. 근데 예.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국무총리 시절에 이제 거부권을 사용한 게 탄핵소추의 안 근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가 물론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데 거부권을 썼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김현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법적으로 그건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치인으로서. 국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 예. 대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뭐 그 저와 비슷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해야 된다는 데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도 그렇게 그게 판단하실 아닌 것 거예요. 같아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날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의 그 어떤 임명 권한을 예. 자제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거는 그분들의 판단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판단을 해야 될 예. 때가 왔다라고 생각되고 이 논의마저도 2016년도에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를 봤더니 2016년도에 야당 의원들 제가 이름을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법안을 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축소해서 써야 된다는 법안을 내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이해관계에 맞춰서 여야가 지금 다 논거가 바뀌어 있어요. 그 당시 여당이 주장했던 것은 야당의 논리로 가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건 여당의 논리로 진영 싸움으로 지금 고착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진영 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넌센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예. 어떤 그 주장만 계속 양쪽에 하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뭐가 맞습니까를 솔직히 어떤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3명, 국회를 통과한 3명에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사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회의에 올리기보다 여야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올렸어야 돼.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야당이 계속 단독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 의원님 말씀을 다 만약 듣고 제가 예. 야당이라면 한 5개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예.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글쎄요, 그걸 5개월까지 끌 수 있는 명분도 없고요. 하지만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상당수 의원님들은 충분히 끌 만큼 끌어야 된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의심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믿습니까? 글쎄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김 의원님의 생각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도부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이고 빨리빨리 어떤 국민이 바라는 이 사태를 마무리 질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제가 만약에 지도부라는 말씀.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판단을 여야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인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구인 체제가 잊지 못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야당의 잘못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잘못을 하고 인정하고 하면은 당연히 김 의원님 말씀대로는 야당이 사과만 하면 지금 사과만 하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지도부라면 그게 지도부 입장은 너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은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6인 체제가 유지된 배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여당에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언론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절차를
국가적 손해랑 상관없이 끊임없이 밀어서. 근데 그 예. 끊임없이 밀었던 건 6인 체제 때 밀었던 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그 변론할 때도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변론인들한테 대리인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치했다가 제가 민주당이 아닌데 당신들도 미루지 않았냐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하시면 되고 제가 당신들도 예. 미루지 않았냐고 예. 이제 누구 뭐 잘못을 찾자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여야가 그러니까 사과하고 인정만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 돼야지 대화 타협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집요하게 여쭤봤냐면 사과하고 인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대행의 입장은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권한 대행이 제가 오늘 이해하기로는 정치권이 결정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하면 충분히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그게 했는데 지금 국회를 다 통과한 걸 무슨 합의를 또 합니까? 3명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계속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하게 된 것이 결국엔 22대 국회가 대화 타협이 없었던 거잖아요. 계엄을 한 것이 대화 타협이 없어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건 것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인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물론입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하고 타협,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엄을 했다는.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잘못됐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인 게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의견을 좁혀나가고 생각을 좁혀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인데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게 사실 실종됐잖아요. 야당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률안 통과시키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 거부권 썼잖아요. 그게 저는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했으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 계엄을 두둔한 게 아니라 계엄을 두둔하시지 않는다는 건 뭐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계엄이라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그 엄청난 일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빨리 지금 근데 여당으로서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계엄이란 어떤 상황과 그 위에 탄핵이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쟤네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무조건 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그래서 끌 거예요라는 전제는 앵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끊겠다고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당연히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도 않아야 될 상황들을 혼란스러운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게 된 데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말이 이제 같은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이냐 지금 합법적인 일들은 진행을 시켜 나가고 절차적 논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 합법적인 부분들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장시간 감사합니다. 나와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너무나 답답해하시는 하루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모시면 좀 뭐가 해결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